그래서 342페이지 보시면은요, 부가가치세 신고와 모요 납부. 그래서 앞에 보세요. 요거는 아까도 이야기한 건데요. 뭐냐면은요, 우리 1기 예정은 1월 1일에서 언제까지라고요? 3월 31일. 그 다음에 신고는 4월 25. 그 다음에 1기 확정은 4월 1일에서 6월 30. 신고는 7월 25. 그 다음에 2기 예정은 7월 1일에서 9월 30. 그 다음에 신고는 10월 25. 왜냐면 끝나는 날로부터 25일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기 확정은 10월 1일에서 12월 며칠이요? 31일.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됐습니까? 근데 이제 어저께도 잠깐 써드렸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인은 4번 다 신고해요.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신고 몇 번 한다고요? 2번.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규모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법인은 많이 버니까 세금 한 번에 내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4번에 나눠서 내는 거고, 개인도 4번에 나눠서 내긴 하는데 신고는 2번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342페이지 밑에 보시면 개인사업자의 고지납부라고 있어요. 그거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때에는 고지납부라는 걸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지납부의 뜻은요,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보면 전기요금 고지서, 수도요금 고지서 이런 거 날라오죠. 그래서 그걸로 납부하는 걸 고지납부라고 해요. 그래서 신고납부가 있고 고지납부가 있어요. 근데 개인은 예정신고하지 말고 예정 때에는 무슨 납부하는 거예요? 고지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분들만 하는 거예요. 누구만이요? 개인. 법인은 무조건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중에서 신고를 하는데, 이제 얼마만큼 날라오냐면 직전 확정신고 금액의 2분의 1만큼 날라와요. 왜 그러냐면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6개월에 반이면 몇 개월 치죠? 3개월 치죠.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세금은 내긴 하는데 개인은 예정 때에는 고지납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30만 원이 안 되면 고지서 발송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금액이 작으면은 발행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면 안 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세무사 사무실에 취업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개인 회사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왜 저희 요번에 고지서 안 날라와요? 그러면은 그 전에 확정신고 얼마 했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50만 원 했어. 그럼 50만 원의 반이면 25만 원이죠. 그러면은 거기 업체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요번에 고지서 안 날라와요. 금액이 너무 적어서. 라고 얘기할 정도의 지식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 가시는 분들은 일반 회사도 똑같긴 합니다. 공부는 더 해야 되는데 세무사 사무실 가시는 분들은 더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세무사 사무실 가면은 거래처에서 모르는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거래처에서 물어볼 때마다 저는 몰라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담당자가 바뀔 수 있어요. 맞잖아요. 내가 뭐만 물어보면 모른대. 그럼 그 사람한테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처음 수업할 때 누가 질문하면 때려주고 싶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다 그렇잖아요. 몰라서 때려주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물어보면은 그땐 되게 무서웠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진짜 누구 한 명이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은 러닝셔츠가 땀으로 다 젖을 정도로, 근데 지금이야 뭐 질문을 하든 뭘 물어보든 그냥 알면 대답해주고 모르면 찾아서 내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그런 걸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뭐 물어보면 어떡하지?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보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거에 되게 많았었는데, 참고로 물어보시는 거에 90% 이상은 다 대답해요. 왜냐면 저도 뭐 공부를 아예 안 했었던 사람은 아닌지라 그래서 어느 정도 대답은 해드리는데, 진짜 모르는 거 물어볼 때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다 해본 게 아닌지라. 그때는 이제 그냥 유두리 있게 그래요, 제가 요거 알아봐서 내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괜히 자존심 때문에. 근데 자존심 세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다 해결해줘요. 그래서 요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게 다 연륜이고. 그래서
저도 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는 나이가 뭐가 중요할까, 경력이 뭐가 중요할까 했는데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경력이라는 게 좀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그 경력이 어떻게 보면은 산전수전 겪은 거잖아요. 그러면 산전수전 겪은 사람들이 뭐가 차이가 있냐면 뭔가 큰 일이 갑자기 터졌을 때 솔직히 신입들은 거의 해결 못 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겪은 거잖아요. 어차피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사건 사고가 터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할 수도 있어요. 개인도 예정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근데 어떨 경우냐면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3분의 1 미만일 때. 그러니까 이걸 일명 30% 미만이라고도 해요. 3분의 1 미만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업이라는 건 올해 엄청나게 잘 됐다가 내년에 갑자기 폭삭 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어려운 게 뭐냐면 올해 잘 됐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기라던가 타이밍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어때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작년인가 작년 맞죠? 코로나 작년에 터졌죠? 네. 작년 초에 마스크가 그렇게 잘 팔릴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지금은 참고로 남아돌아요. 지금 저기 중고 부동산 이런 데 들어가면요, 마스크 공장 판다라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작년엔 장사 잘 됐잖아요, 솔직히. 근데 사람들이 뭐 된다 그러면 다 덤비잖아요. 또 너무 많이 덤벼갖고 안 팔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루에 한 장 쓰시는 분도 있지만 전 이틀에 한 장 쓰거든요. 얘는 이틀에 한 장 쓰고 일회용은 하루에 한 장 써요. 근데 계산을 대부분 공장 만드신 분들이 계산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한 장씩 쓸 거다라는 전제하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쓰시는 분도 있죠. 마스크 한 장 가지고. 그건 좀 오바긴 하지만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빨아 쓰면 안 되는데 빨아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팔리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작년엔 장사가 엄청 잘 돼갖고 매출액이 높았어. 근데 올해 갑자기 장사가 너무 안 돼. 근데 작년 거 기준으로 해서 세금 내라 그러면은 너무 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사가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면 신고할 수 있어요. 그게 고지서로 2분의 1 날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분의 1보다 더 안 된다. 그래서 몇 분의 몇이요? 3분의 1. 네. 아니면 퍼센트로 나올 때에는 30%로 나와요. 3분의 1이 33%잖아요. 그래서 30%보다 작으면은 신고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요번에 코로나 때 확실히 터졌잖아요. 작년엔 잘 됐는데 올해 안 됐어. 그런 분들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죠. 그래서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세무사 사무실이 이거 한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개인 사업 하시는 분 중에서 특히 음식점 이런 쪽이 타격이 심했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신고한 거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너무 많이 내야 돼.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런 데에서는 저희 신고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데 신고하려면은 몇 분의 몇 보단 작아야 된다고요? 3분의 1. 왜냐면 고지서보다는 힘들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고 343페이지 경정. 경정이라고 있죠. 네. 경정은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 우리 신고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연락 온다 그랬죠. 뭐라고 연락 오냐면 신고 잘못됐습니다. 소명하세요. 그리고 이런 건 없어요. 신고 잘못됐으니까 계좌번호 부르라고. 그건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신고 잘못하면 그냥 이렇게 연락 와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오시라고. 세무서로.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세금 더 내면 되는 거고, 나한테 이 신고가 맞게 됐다라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거 가갖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그쪽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소명만 하는 거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명하러 간 적 한 번 있어요. 이제 무역회사에 들어갔는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몇 년 전께 날라와요. 3년 전께 날라온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그 회사 들어간 지 한 달 됐어요. 한 달 됐는데 수소문을 해봤더니 그 상대방 회사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서류 들고 가갖고 거기 이제 세무서 직원분한테, 그 당시에는 선물을 받았을 때예요. 지금은 안 받아요. 그 당시에 뭐 비싼 건 아니었고
제일 많이 들고 가는 거 있죠. 바카스. 그래서 바카스 20병 들은 거를 하나 들고 가서 드시라고 드리고, 그 당시에는 뭐 법 같은 거 없었으니까 그때 주면 다 받았을 때요.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소명했죠. 그래갖고 세금 안 냈죠. 근데 소명 못하면은 세금도 내야 되고 가산세도 붙어요. 그래서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세금 신고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안순간 빨리 신고를 해야 세금 내야 될 게 100원이라도 줄어요. 이거 무마시키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세무서에서 5년 안에만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5년 동안 그 회사를 다니려면 벌벌벌 떨면서 다녀야 돼요. 만약에 나만 알아. 그래서 예전에 그런 케이스 있었어요. 제가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 제 거래처는 아니었고 우리 팀장 거래처였는데, 우리가 거래하는 데 중에서 제일 큰 회사예요. 거기가 이제 분양회사였는데 어떤 직원분 한 분이 10억짜리인가? 억 단위예요. 5억인가 10억짜리 되는 세금 계산서를 깜빡하고 자기 수첩에다가 껴놨어요. 자기 다이어리에다가. 근데 이걸 언제 찾았냐면 4월 달에 찾았어요. 작년 건데. 그럼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작년 거니까 부가가치세 신고해서 누락됐겠죠. 그 다음에 3월 달에 법인세 신고하거든요. 법인세 신고도 누락됐겠죠. 그래서 이거 신고를 다시 했어요.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에 돈 줘야 되죠. 수수료. 그 다음에 신고 잘못했으니까 가산세 내야 되죠. 그래서 회사에 한 2천만 원 정도 피해를 줬어요. 근데 회사가 워낙 큰 회사예요. 매출액이 몇천억 되는 회사니까 그 돈 관련돼서는 그냥 무마하기로. 그래서 다른 페널티는 안 줬는데 한 달 후에 그분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2천만 원이면 아주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또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본인 자체도 못 버텼는지 2달 후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그나마 그렇게 된 거지. 만약에 그거 아는데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만약에 3년 후에 나와, 그러면 3년치 가산세 물어야 돼요. 그러면 몇천만 원으로 끝날 게 만약에 1,000만 원으로 끝날 게 1,500, 2,0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금 관련돼서는 내가 모른 채로 걸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내가 알았어 그러면은 빨리 얘기해서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5년 안에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재수 없어서 4년 11개월 후에 나왔어. 그러면 4년 11개월치 가산세 물어야 돼요. 그러면은 거의 한 10% 정도 더 늘어나거든요. 내야 되는 세금이. 그러면 나한테 플러스 돼요? 마이너스 돼요? 마이너스 되죠.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전자신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랑 몇 매 거래했는지 다 떠요. 데이터가. 그럼 그 데이터 보면은 빠진 거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케이스가 없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옛날 종이세금 계산서 시절이에요. 그 다음에 경정은 신고를 잘못한 거고요. 결정이라고 있어요. 결정은 무신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국가에서는 만약에 무신고했으면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나쁘게 보겠죠. 왜냐면 말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무신고 하시면은요, 세금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을 껴서 사람들이 업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깜빡하면은 놓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좀 중요해요. 그래서 신고 잘못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문제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항상 세무서가 먼저 하냐 내가 먼저 하냐 싸움이에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세무서에서 먼저 알면은 페널티가 더 세지는 거고, 내가 먼저 하면은 페널티가 조금 약해지는데, 그거는 세무 때 계산하는 거 나와요. 그때 해보시면은 무슨 얘기인지 좀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환급. 환급은 돌려주는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환급하고 조기 환급. 그래서 일반 환급은 30일이고 조기 환급은 며칠이요? 15일. 그 다음에 조기 환급이 되려면 영세율. 영세율은 수출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시설 설비에 투자할 경우에 조기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조기라는 게 빨리빨리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주는 건 혜택 주는 거죠. 혜택 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뭘로 먹고 산다고요? 수출. 그래서 국내 거래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퍼센트지를 차지하는 거는 국내 거래보다는 뭐예요? 수출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명 인가공무역이 많이 좀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수출하는 회사한테 뭐를 준다?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저도 무역회사 잠깐 다녔었는데 무역회사 면접 보러 가면 사장님들이 꼭 보여주는 거 있어요. 뭐 보여주냐면 그 수출을 일정 금액 이상 하면은 국가에서 금자탑이라는 걸 줘요. 그래서 100만 불 이상 하면 뭐 100만 불 금자탑, 300만 불 이상 하면 300만 불 금자탑, 이런 식으로 금액마다 정해 놓거든요. 그래서 탑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네. 근데 이건 알고 계십시오. 저도 잘못 알아갖고 이 금자탑이 있으면 되게 좋은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1년에 100만 불이 아니고요. 누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있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회사는 아니고요. 웬만한 회사, 좀 오래된 회사들은 웬만하면 다 갖고 있어요. 그냥 금자탑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저냥 먹고 살만한가 보다. 네. 어차피 내부 들어가서 보기 전에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회사가 망한 회사예요. 금자탑 본 회사가. 네. 참고로. 네.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아, 근데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결정세액 같은 경우에는, 같아요. 이거는 국가에서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무신고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 내야 되는지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결정은 국가에서 당신 얼마 내시오라고 날라오는데, 이게 결정이 무서운 게 뭐냐면 납부세액은 매입세액 뺀다 그랬잖아요. 이거 결정당하면은 매입세액 100원도 못 빼요. 왜냐면 국가에서 말 안 들었잖아요. 그럼 페널티를 줘야 되잖아요. 그 페널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야 되는 금액보다 훨씬 어때요? 커져요. 근데 왜 그런 페널티를 주냐면 페널티를 줘야 사람들이 뭐 하죠? 하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 난리잖아요. 백신. 그래서 앞으로 인센티브 준대잖아요. 그 인센티브가 뭐 저녁에 밥을 먹을 때 뭐 몇 인 이상, 그 다음에 뭐 어디 갈 때 뭐, 그 다음에 지금 회사들에서도 하나둘 나타나고 있어요. 안 맞으면 자르는 건 아니지만 뭔가를 하려고 맞았나 안 맞았나 받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안 맞았을 경우에 걸릴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다라고 하잖아요.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페널티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무신고하면은 페널티 주는 것처럼 아마 안 맞으신 분들도 페널티가 뭔가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국가 탓할 필요 없어요. 그거 만든 놈 탓해야지. 그 만든 회사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잖아요. 만든 회사도 뭐 잘못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지금 다 맞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뭐 국가가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잘못하는 건 욕먹는 게 맞아요. 사람 죽었는데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것도 있긴 있잖아요, 실제. 그런 거는 역학조사 잘해서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인지. 진짜로 그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조사는 하고 있는지는 안 나오니까. 근데 잘못한 건 욕먹는 게 맞는데 일단 안 맞는 거에 대해서는 페널티는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뉴스 보니까. 왜냐면 페널티 안 주면 맞은 사람만 또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이대로 나가면 취업할 때도 영향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국가에서 하라고 안 해도 아마 회사들에서도 안 맞은 사람은 취업하는데 분명히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생기지 않을까.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생길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시설 설비 투자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게 회사에다 투자하는 거거든요. 뭐 기계를 산다던가 공장을 짓는다던가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의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세 가지예요. 노인 인구 많아지는 거, 그 다음에 1인 가구 많아지는 거.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출산을 안 하죠. 어떻게 보면 1인 가구가 이제 출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재로서 가장 큰 문제는 취업률이에요. 취업률이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국가는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취업률은 올라가고 있는데 20, 30대의 취업률은 어떻게 되고 있죠? 떨어지고 있죠. 이게 실제니까. 근데 20, 30대의 취업률은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질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 고학력자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중소기업 가면 힘들어요. 저도 다녀봐서 알지만.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선 사람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은 항상 마이너스예요. 인원이 없어요. 부족해요. 근데 대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오히려 플러스죠. 왜냐면 가려고 하는 사람이 뭐 하니까? 많으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시설설비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취업률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취업률이 올라가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혜택을 줘야 되죠. 그 혜택 중에 하나가 빨리 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하려면 대부분 비싸거든요. 기계도 비싸고 공장 짓는데도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플러스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
빨리 뭐 해주겠다? 돌려주겠다. 그런 혜택을 줘야만 회사들에서 이런 걸 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요즘엔 솔직히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하고 다들 현찰로 묶어놓고 있어요. 왜냐면 어떤 일이 언제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반응을 가장 빨리 하려면 부동산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부동산도 당연히 있긴 있겠지만 반응을 빨리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현찰이 최고예요. 왜냐면 실제 저도 이거 봤었는데 제가 예전에 김포에서 일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잘 살아요. 그래갖고 원래 강남에서 살다가 이제 집 사갖고 김포로 왔다가 다시 강남으로 가려고 집을 내놨어요. 근데 그분이 50평대에 살거든요. 근데 7억인가 8억에 내놨는데 1년 후에 팔았어요. 5억에. 안 나가니까 계속 금액을 뭐 하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그래도 부동산의 좋은 점은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이 부동산은 내일 팔릴 수도 있지만 10년 동안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금화 만들기가 어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유동하고 비유동으로 나누잖아요. 비유동에 있는 것들은 현금화 시키기가 빨라요, 느려요? 느려요. 유동에 있는 것들은 현금화 시키는 게 대부분 빠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요즘에 부동산이나 뭐 이런 쪽보다는 주식이라던가 아니면 현금으로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왜냐면 어쨌든 움직이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돈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엔 시설설비 투자 잘 안 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뭔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올 거니까 이대로 나가면. 그래도 내년 아무도 예측 못 하잖아요. 좋아질지 나빠질지.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쪽은 좋아질 것 같아요. 내년 되면 여행 쪽은 위드 코로나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돌아다닐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못 돌아다녔었던 거 이제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새로운 용어도 생길 것 같아요. 코로나 소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묶여있던 거 이제 풀어야 되니까 관광산업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관광산업 괜찮아진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게 아닌지라. 어디가 좋아져요? 외국이 좋아지죠. 왜냐면 외국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최근에도 저기 제주도 얘기 떴는데 보셨어요? 호텔 1박에 100만 원인가? 아무리 사람들이 외국 못 나가고 제주도만 간다라고 해도 1박에 100만 원은 오바죠. 예전에 30만 원인가 팔던 건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에이 외국으로 갈래가 더 많아지죠. 솔직히 외국 가면은 국내로 가는 것보다 더 싸요. 평균적으로. 근데 돈 쓰고 승질 나는 것보다는 돈 쓰고 덜 승질 나는 게 좋잖아요. 우리나라는 바가지가 좀 센 나라 중에 하나라. 그 다음에 간이과세 제도는 금방 끝나요. 앞에 보세요. 간이과세는 그냥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만 된다고요? 개인.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얼마 미만이요? 8천만 원. 그 다음에 영수증 발행할 수 있는데 영수증 발행하려면 공급 대가가 얼마 미만이요? 4,800만 원 미만일 때. 그 다음에 미만이면 영수증 발행.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800만 원 미만이면 모두 안 한다고요? 납부도 안 해요. 나머지 안 보셔도 돼요. 나머지 안 내요, 저희 시험에. 그 다음에 360페이지 실기를 할 건데 아마 내일부터 할 거예요. 오늘은 좀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실기를 할 건데요. 일단 바탕화면에 얘가 있나 좀 봐주세요. 요렇게 생긴 거. 요거 파란색으로 2021 K랩 교육용. 일단 컴퓨터 키세요. 안 켜져 계신 분들은 컴퓨터 키시고. 요게 있으면 돼요. 2021 K랩 교육용이라고. 요거 있나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용이 혹시 없거나 아니면 집에서 설치하실 분들은 그 한국 세무사회 자격시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면 요건 네이버에서 검색이 좀 잘 되더라고요. 딴 데보다는. 그래서 네이버를 사람들이 많이 쓰나 봐요. 다른 데에서 치면 엉뚱한 게 뜨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세무사회 자격시험 치시면 요 위에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라고 떠요. 그리고 요 마크가 세무사 마크예요. 그래서 모든 세무사에는 요 마크가 다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아래쪽에 요거 있어요. K랩 수업용 다운로드. 그래서
집에서 연습하실 분들은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두시면은 연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습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셔서 회원가입 하셔야 돼요. 왜냐면 11월 달에 원서 접수해야 되거든요. 원서 접수할 때 여기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회원가입 미리 해놓으세요. 나중에 원서 접수 하는 날 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날 당일은 접속이 덜 돼요. 참고로 저희 시험이 선착순이거든요. 선착순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시험 보는 그 주에 몇 번 설명드리겠지만 선착순이라 잠 안 자고 원서 접수하고 자야 돼요. 24시 땡땡시에 열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9월 29일이야 원서 접수가 그러면 오늘 땡땡시에 열려요. 땡땡시 되면 원서 접수 버튼이 눌러지거든요. 그럼 그거 해갖고 빨리빨리 해서 끝내야 시험을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날 와서 해야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농담으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생겼더라고요. 잘못하면 제주도 가서 볼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진짜 제주도에 접수하신 분이 있어요. 수강생 말고 어떤 분이 카페에다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써놨는데 자기 서울 사는데 제주도에 접수했대요. 접수할 데가 없어서. 진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빌려요. 그리고 빌렸다가도 학교에서 문제 생기거나 그러면 취소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여기 그 어디냐 문학정보고라고 있어요. 문학경기장 옆에 거기가 원래 원서 접수에서 시험 보는 장소였는데 딴 데로 변경된 적이 있었어요. 딱 한 번.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시면 접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그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접수를 했는데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취소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요번에는 다른 학교로 옮겨서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만약에 협회에서 다른 학교를 못 구했어. 그러면은 그 학교에 접수하신 분들은 다 환불 처리되고 끝나요. 이거는 있어요. 거기에. 네, 특이하게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진짜 특수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안 나와야 가장 좋은데 혹시나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12월 시험이 취소되면 내년에 봐요. 내년 2월 달에. 정해진 1년에 2번이 1년에 6번. 네, 2달에 한 번씩. 그래서 짝수달마다 시험 봐요. 2월달, 4월달, 6, 8, 10, 12. 그래서 시험은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뭐 어떤 시험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시험도 있는데 원래는 4월달, 6월달, 10월달, 12월달에서 4번 있었는데 지금은 6번 보니까. 그리고 전산회계 1급은 한 번 시험 볼 때 특별 시험이라고 해서 오전에 보는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시험이라고 해서 오후에 두 가지로 또 나누어져요. 왜냐면 전산회계 1급이 원서 접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전산세무 2급은 타임이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산회계 1급까지만 보시고 전산세무 2급 안 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네. 왜냐면 만만하게 보고 덤볐는데 만만한 건 없어요, 공부에.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종종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회계할 만해요. 그러면 대부분 할 만하다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나만 죽을 순 없잖아요. 너도 죽어봐라. 네. 그래서 공부했었던 사람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할 만하다 그래요. 특히 이제 자격증 따신 분들은. 왜냐면 자격증 따고 나면 나는 이제 해방이잖아요. 그러면 뭐를 해도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본인이 겪어봐야 알아요. 근데 아주 어려운 공부는 아닌데 그렇다 그래서 그냥 책가방만 들고 룰루랄라해서 딸 수 있는 시험도 아니에요. 그리고 책가방만 들고 다녀서 딸 수 있는 시험 거의 없어요. 그런 시험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자격증 개수 좀 늘리게. 한 2개인가 3개 더 따면 30개 넘으니까. 그래서 아주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또 아주 쉽지도 않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커말 2급 따면은 전산회계까지 취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전산회계 전산세무 따신 분이 커말반 가면 커말반 거의 다 따요. 한 90% 이상. 그 다음에 커말반에서 90% 이상 붙으신 분들이 회계 들어오면은 거의 다 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확하진 않지만 컴퓨터로 치면 한 커말 2급 정도 수준? 근데 커말 2급도 그냥 룰루랄라 가방만 들고 다니면 붙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커말 2급 수업을 했었지만 한 그 정도 수준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 필요는 한데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왜냐면 사자 시험은 아니니까. 근데 그렇다 그래서 가방만 들고 다녀갖고는 좀 안 되긴 해요. 그래서 내일부터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타자만 잘 치시면 돼요. 네, 진짜 쉬워요. 그리고 내일 한번 더 설명드릴 건데 실기하실 때 저 도와주실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못했으면 못했다라고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집안 얘기를 하든 옛날 얘기를 하든 시간을 때워 드릴 테니까 그때 동안에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 말 없으면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지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딱 한 명 걸린 적이 있었는데 안 하다가 걸리면 그분 다 할 때까지 수업 안 나가요. 예전에 한 분이 이틀치 안 해갖고 1시간 동안 수업 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 옆에 붙어갖고 다 할 때까지 진짜 안 나갔어요. 그냥 하기 싫으면 집에서 쉬세요. 딴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